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한국 사회 리더십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말들이 많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리더들은 서양식 리더십과 일본식 리더십, 동양식 리더십이 마구 뒤섞인 채 우리만의 리더십 항목들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양식 리더십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서양 사람들도 중국식 리더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중국은 언제나 나의 위대한 기준이다. 한 나라 그 이상으로 위대한 문화와 무한한 지혜를 지닌 위대한 나라라는 식으로 중국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 특히 중국식 리더십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의 리더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20개의 가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리더의 리더십을 탄탄하게 보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리더는 사실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 개인의 자질론이 되겠죠.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리더십의 덕목을 확충시키고 나가고 또 깊이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자질론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자기 조직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라는 관계론이 두 번째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질론과 관계론을 합쳐가지고 시스템에 적용하는 즉 조직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질론, 관계론, 조직론이라고 하는 세 개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20개의 가치 개념을 리더십의 확대와 리더십의 심화를 위한 가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자질론 가운데에서요. 명기라고 하는 덕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명기는요. 말 그대로 밝을 명자에다가 몸기자,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밝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시대 때 유명한 사상가인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가 자지자명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또는 밝다 이런 뜻입니다. 밝을 명자는 동양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영명하다. 영명하다는 얘기는 뭐 현명하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고 주로 지도자한테 리더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인재한테 쓰는 현명하다 할 때 이 현명에도 명자가 붙어 있죠. 또 리더는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감추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다 할 때 명자. 그 다음에 분명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명자. 명확해야 된다라고 할 때 명자. 지혜롭다고 하는 명철의 명자. 이런 명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리더십 항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명자하고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어둡다라는 어두울 암자, 어리석다라는 어리석을 혼자, 그 다음에 혼잡스럽다 또는 혼란스럽다 또는 복잡하다라는 뜻의 혼자, 그 다음에 탐욕스럽다 할 때 탐자, 음란하다 할 때 음자, 어지러울 난자, 흐릴 탁자 이런 글자들이 명자하고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리더가 갖춰서는 안 될 나쁜 자질 가운데 암, 혼, 탐, 음란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요소로서의 명기라고 하는 리더 자기 스스로를 밝게 하라라고 하는 이 덕목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밝게 만들면 리더는 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덕과 직통되는 개념이 명기이기도 하고요. 리더십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이 명기를 위해서 역사상 수많은 리더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역사상 유명한 리더로는 당나라 태종하고 송나라 태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왕들은요, 두 리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책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신하들과 더불어서 공독했습니다. 함께 읽기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당태종이 거느린 신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하 가운데 위징이라는 신하는요, 당태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청 즉 명이요, 편신 즉 암이다. 리더가 두루두루 들으시면은 현명해지고 영명해지는 반면에 한쪽 편만 믿으면은 어두워집니다. 즉 어리석어집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당태종으로 하여금 명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들 리더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양하게 의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한나라 문제라고 하는 제왕은요, 궁궐 문 앞에다가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나무를 세워줬고, 제안할 수 있는 깃발을 달아가지고 이걸 비방지목 진선지정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또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명기를 실천했던 제왕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역사 속에서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라는 롤 모델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런 인물들 가운데서는 수나라를 건국한 수나라 문제 양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당태종 같은 리더는요, 늘 거울 3개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얼굴을 비춰보는 동감이 있겠고요. 이걸 삼감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을 비추는 동감. 또 하나는 역사의 거울, 사감이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감, 사람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거울이 뭐냐 그러면은 직언할 수 있는 충직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참모들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더십의 질적인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명기가 주는 효과하고 계시는요,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군명신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주가 현명하면요, 또 군주가 영명하면 신하가 곧아진다라는 뜻이죠. 명기하게 되면 유능한 인재가 대접받고 간사한 자들은 도태됩니다. 리더가 영명한데 간사한 자들이 옆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자신을 투명하게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투명하면 사람이 따르고 과정이 단단해지고 간사한 자를 가려내고 유능한 인재를 얻습니다. 나아가서 조직이 흥하고 백성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리더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아는 리더만이 자기 자신을 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밝히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명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20개의 가치 개념, 덕목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명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리더는 밝아야 됩니다. 망치가 단단해야지 쇠를 두드릴 수 있듯이 리더가 단단하고 현명하지 못하면 조직을 제대로 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계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